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수냐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확정됐냐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정운택 지금 후보께서 돈봉투를 CCTV가 보여지는 데에서 수수했다.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 아니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당대표가 저렇게 쉽게 SNS에 사과문을 올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보좌 인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보면은 권성동 의원의 채용 비리에 관련된 부분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채용 비리 부분을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양평 고속도로도 뭐 이 노선이 변경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또 고발이 된 상태거든요.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CCTV 찍히는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준 그 업자는 돌려받은 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수 공천 발언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왜? 나는 경선을 했다. 경선하고 공천 받았는데 왜 단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이거 허위사실 공표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 경선을 했는데 단수 추천이라 얘기하면 좀 명백한 명백하게 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표 SNS에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우택 후보께서 단수를 공천받으신 걸로 잘못 알았습니다. 제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합니다. 네, 김인영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 굉장히 빨리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면은 고소고발도 이렇게 취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건 정우택 의원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게 계속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급한 겁니다. 급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사천 논란 계속 일어나고 내부 갈등 수습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급해서 지금 조급함에 의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저런 큰 실수를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정우택 의원님은 정확하게 경선 후보자가 되셔서 경선 절차를 정정당당하게 가점받을 거, 감점받을 거 다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공천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역시나 또 본말이 전도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전에도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 그 권양엽 후보자에 대한 논란의 그 본질이 뭔지를 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비서 역할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이 비서 역할이라는 프레임으로서 사천에 그런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었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수냐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확정됐냐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정운택 지금 후보께서 돈봉투를 CCTV가 보여지는 데에서 수수했다.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 아니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의 실수에 의해서 단수 공천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문제의 본질이냐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원희룡 후보께서도 얼짱 정치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하나 쓰셨던데 네. 근데 그거는 또 안기령 전 안기령 후보를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차은우 씨 관련해서 그때 안기령 그 후보는 잘생긴 얼짱 정치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이상형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그 실수를 말꼬리 잡아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 고소고발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할 건 빠르게 인정하고 네. 아닌 건 아닌 거대로 가야지 어떤 하나의 프레임으로 자꾸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좀 상당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김철현 위원님. 근데 지금 말씀이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미숙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총선 자체란 총선의 큰 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천 관리에서도 굉장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가 저렇게 쉽게 SNS에 사과문을 올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보좌 인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보면은 권성동 의원의 채용 비리에 관련된 부분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채용 비리 부분을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양평 고속도로도 뭐 이 노선이 변경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또 고발이 된 상태거든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그 이재명 대표 어떤 정치 미숙도 있지만 그것을 보좌하는 보좌팀에도 상당히 이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또 이번에 이 고발 고소 사건의 전체적인 틀이 보면 견항협 이 부분에서 벌어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직자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깜냥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이 동행을 했냐 수행을 했냐는 건데 SNS에 따라가서 하면 배우자실의 부실장이면 보좌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은 수행이 아니고 동행이라고 하는데 네. 동행이라고 하는 건 같은 급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 부인이 만약에 그 김혜경 이 배우자하고 함께 후보 부인하고 함께 움직였으면 그 동행이지만 보통 배우자실에 소속된 부실장이 따라다니면 그건 수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서가 되는 거고 그 비서가 왜 갑자기 이 전남에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되고 거기서 단수로 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주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사천 논란이 벌어지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 보니까 이 김혜경 여사 얘기만 나오면 네. 아마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지 않고 동서답을 했는데 이번에 김혜경 여사가 나오고 나니까 결국 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이 김혜경 여사가 상당히 법화 문제로 법화 유용 때문에 어떤 재판도 받고 있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김혜경식 사천이라든가 어떤 김혜경 리스크가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본말 전도 아니냐라는 얘기에 본말 전도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가 자꾸 이렇게 팩트가 틀리게 집에서 보좌를 잘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지금 발끈발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도 생각이 지금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약간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